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취지 생략, 발제자가 알아서 해주시고, 예, 시간만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트 1, 2가 있어요. 제가 발제를 맡은 건 파트 2인데, 노동운동 좌파 진영의 재편을 위한 논의 2페이지 3분의 2 밑으로 내려오면.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잘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파트 1을 배치했습니다. 왜냐면은 파트 2의 과제가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는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세,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정세가 어떤 정세냐에 따라서 파트 2가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트 1을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파트 1은 아마 저도 오늘 이 용어를 처음 써봤어요. 제가 약간 조증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조증이어갖고 오랫동안 이렇게 개별적으로 암중 모자가 이렇게 좋은 동지들을 만나보니까 힘이 너무 나갖고 이제 개념도 굉장히 명확해지고 과감해지고 그래도 누가 보면 제 과대망상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쭈그러져 있는 것보다 과대망상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한번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는 용어를 파트 1에서는 안 썼어요. 2에서는 노동자를 썼는데 세계 부산자유의 당면 과제와 쟁점들. 첫 번째, 반말마의 고통이냐 상고의 신음소리냐. 막스가 1848년 공산주의자 선언을 쓰면서 그 당시에는 단말마의 고통으로 이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단말마는 뭐냐면 말마가 급소고 단이 자를 단인데 불교 용어예요. 근데 이제 이 자를 단이지만은 친다라는 의미도 있죠. 급소를 쳤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게 이제 단말마의 고통이거든요. 잘 모르실 거야. 많이 쓰는데도. 상고의 신음순이한데 막스는 1848년 혁명을 자본주의가 조종을 울리는 그런 어떤 단말마의 고통으로 이해를 하고 썼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반성을 합니다. 1895년에 이제 막스는 죽었지만 엥겔스가 그거는 상고의 신음이었다. 이제 막 자본주의가 막 탄생하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언의 이중성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선언에서 어떤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대단히 상상력이 풍부해요. 풍부하고 극한까지 상상력을 밀어붙여 놨는데 당대 자본주의는 체계화는커녕 그나마 영국에서 좀뭐 구성이 좀 많았을 뿐이지 프랑스조차도 미미했고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세계혁명을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저보다 약간 더 조증이지 않았을까. 물론 뭐 좋은 의미의 조증이지만 그런데 20세기 내내 혁명가들은 혁명은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번째 문제 제기를 위해서 쓴 겁니다. 두 번째는 일국혁명의 불가능성과 세계혁명의 가능성인데 1850년대 막스가 선언을 쓸 당시나 그리고 자본론을 이제 쓰던 그 시기와 1910년대 즉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자본주의의 고도성과 조밀함과 2022년 지금 당대 자본주의의 고도성과 조밀성에 대해서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일반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변증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의 자본주의냐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거기에 보편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일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혁명의 어떤 구체성을 놓치게 되죠. 이 얘기를 굳이 쓴 거는 이제 대단히 자본주의가 지금 고도화되어 있고 조밀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스 자본론을 열심히 읽으면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즉 불변자본의 구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살아있는 노동력 고용이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이 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측면에서 옳은 얘기지만
그거는 너무 제한적이고 일국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주의만큼 막스 자신이 차원을 세계적으로 놓고 모든 이론을 설계했는데 지긋지긋하게 150년간 일국적으로 해석되어 오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막스주의가 그 최대 비극이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무산자 계급 얘기를 했듯이 무산자 운동이 공장 밖으로 나오려면 인류 가처분 시간의 비약적 증대 가속화에 따른 실업의 급격한 확산과 불안정 노동의 급격한 증가 문제가 혁명 전략의 구성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한 측면으로 자동화 내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하는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싸움도 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불러올 효과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해야만이 전략이 구성된다는 거죠. 오로지 고용 안정, 임금 인상 그거는 계량적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만 머무른다면은 계량 이상에서는 그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잘못 들어갔어요. 3번 이후에 들어가야 될 건데 중간에 잘못 들어갔습니다. 3번 소비에트 사회주의혁명 자본주의 불균등성 속에서 형성된 약한 고리가 러시아였죠. 돌파되면서 원래 막스나 엥겔스는 공산주의 혁명은 물질적 자본주의 물질적 도덕이 고도한 데서 발생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러시아에서 발생이 됐어. 당시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 구성은 최대를 쳐서 5% 정도를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보면 막스 혁명론에 굉장히 거리가 있는 당면 혁명을 성공시켰으나 고립된 일곱 혁명의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호랑이를 그리려 세계 사회주의 일곱 혁명을 통해서 근거지를 만들고 혁명의 근거지를 만들고 그걸 확장시켜서 세계 혁명으로 가려고 했던 게 호랑이였죠. 하지만 결국 일국으로 축소되면서 제국주의 간섭전쟁까지 겹치고 이러면서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떤 새끼들, 특히 좌파 지식인들 상당수가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했다. 그 새끼들이, 볼세비크 새끼들이 독재하려고 그랬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는 가슴이 없는 헛똑똑이들이고 그렇지만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진짜 일그러져서 고양이가 된 걸 또 외면하고 사회주의는 건재하다.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무개념적 내지는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스탈린 등에게 과도하게 들씌우는 것도 문제다. 당대 역사적 현실에 입각하여 고쳐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변증법이라는 게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그 레닌이 이네스 아르망이라는 아주 복잡 미묘한 여성 혁명가가 있습니다. 그 이네스 아르망이 레닌 당시는 자꾸 민족해방 전쟁, 민족해방 혁명을 얘기하는데 마르크스 형님은 민족은 없다고 그랬다 국가는. 근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편지를 보내요. 레닌한테.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답신을 한 편지입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전체 정신, 핵심들 내지는 흐르는 전체 정신은 그 전 세계는 매개의 명제를 어떠한 사안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명제와 관련해서만 그리고 역사의 구체적 경험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혁명의 성격은 저도 이런 걸 둘러싸고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은 금융과 거대 생산수단에 아직도 이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적 소유를 얘기하는 단위들이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금융을 갖다가 레닌이 얘기한 부패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거는 자본주의의 결정적 실패라고 보고 그래서 금융과 거대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권력의 성격은 각국 단위의 임시혁명 정부 구성. 그래서 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용어는 번역어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임역정이라는 용어가 원어에도 되게 가깝다라고 보고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좀 바꿨으면 해서 임시혁명 정부 구성을 통한 세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가라타니 고진이 쓴 세계공화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상당히 잘 쓴 책입니다. 근데 고진이 출신도 그렇고 한때 그 소위 그 생태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운동이라고 협동조합 이런 데에 몰두해 갖고 굉장히 폄하되는데 이 거두라는 게 고진이 2008년 월스트리트발 위기를 보고 고진이야말로 자기 반성을 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가 중에 저는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온 책이 이제 세계공화국인데 굉장히 참조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연방을 넣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아주 많이 걸릴 거라고 해요. 단일 공화국 가는 게 과연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서 연방공화국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의 오늘 토론과도 연결되는데 정신이 가난한 자들이 조직 깡패를 많이 하려고 해요. 조직을 크게 키우면은 될 줄 알아요. 근데 혁명적인 조직은 어떤 자본주의가 극성을 떨고 기회주의가 극성을 떨 때 절대 클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달겨 받아야 되고 그 작은 조직이 민감하게 세포를 곳곳에 뻗치고 있다가 정세가 왔을 때 투쟁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내년 터진 투쟁을 제대로 결합해내면서 가속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조직 물순주의자들은 계속 머리 숫자 셉니다. 돼지 소풍 갈 때 머리 숫자 세듯이 몇 명이구나 몇 명이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빼고 세거나 하여튼 가다가 보면 다 흩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 우리가 지금 조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세 마리 코끼리가 있습니다. 노동당이라는 코끼리와 노동전선이라는 코끼리와 좌파결집이라는 코끼리가 있어요. 왜 제가 코끼리라고 그러냐면은 각자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실제 그 조직들이 성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경결한 집단이 있는 반면에 제가 저 조직에 맞아? 이런 애들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직 물신주의에 빠져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막스 레닌의 정세관과 마오의 조사 없이 다를 건 없다는 말은 매우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굳이 한 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 동지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만나는데 한 축에서는 뭐 있잖아요. 계속 혁명. 그들은 정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 없어요. 항상 혁명적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활을 갖다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활도 늘어나고 실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활을 쏴야 될 때 화살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활을 쏘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고 걸어놓고 체력을 단련하다가 활을 쏴야 될 때 활을 주고 쏴야 제대로 맞추는데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징후, 조직 이런 거에 체크리스트를 우리는 내린 동지가 제출했습니다. 혁명적 상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1, 2, 3 이런 거를 저는 더 1910 몇 년에 이거 쓸 때 제이터의 붕괴니까 15년에 쓴 것 같은데 이때보다는 훨씬 정교하고 더 많아야 되겠죠. 그때는 거친다고 단순한 자였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체의 역량에서 쪽수보다 더 중요한 게 지도부의 기획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끄는 양떼와 양이 이끄는 사자떼가 붙으면 이건 뭐 클라우드 앱스의 유명한 비유인데 실제 붙여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이긴답니다. 어쨌든 파트 2 노동운동 좌파 진영의 재편을 대한 논의인데 뭐 5분 남았다니까 냉정한 사회자라 더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전선 아니 노동당 노동전선 좌파 결집이 있는데 각 조직이 다 코끼리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게 코끼리예요. 어딜 만지면 기둥이고 어딜 만지면은 커다란 부채고 어딜 만지면 밧줄이고 그거를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노동당은 어떻게 보면은 마당이다.
우리가 지금 정세가 바로 비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 정당의 역할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 그런 면에서 두 번째는 좌파 결집 역시 장래인 코끼리 만지기 상태입니다. 별의별 동지들 다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 속에서 학습 소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선거를 넘어서는 조직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지점으로는 또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인자가 중복되어 있는 노동전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노동전선 결집의 약점을 보완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전향적 전진 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집 내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중심축을 잡는데 전선의 활동가 출신들은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되고 노동당 내 노동 현장 운동 사업의 전략적 개입, 노동자 정치 행동이 변혁당의 노조특위랑 곧 합쳐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약 150명 단위로 커집니다. 거기에 상당수는 좌파 결집에 중복되지만 한 30% 정도도 중복이 안 돼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이상으로 발전을 마치겠습니다.